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자제한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자제한법을 주장해서 이자제한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론을 해서 문제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자제한법이 뭐냐면 이자를 제한하는 법이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이자의 최고 한도가 있어요. 제 책입니다. 이자의 최고 한도가 있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율은 금전대차래요.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통령령에. 자, 벌칙 8조. 2조 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처벌을 하는 거네. 이자제한법은 이자 초과한 거 돌려받는 거 그거는 이자제한법이 아니고요. 이자제한법에 근거해서 민사상 부당이득 관한 청구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형사사건입니다. 자, 이자제한법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자, 1번 모든 금전 거래가 아니에요.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하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돈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준 거야. 빌려주면서 너 이거 내가 빌려줄게. 그런데 이자는 몇 %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전 거래의 성격과 그러니까 이자인지 니네가 약정한 그게 이자가 맞는지와 그 다음에 그거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 인 거예요. 그 금전의 성격, 그 다음에 그 몇 %였는데를 따지는 거죠. 이랬을 때 몇백 %, 아니면 몇천 %까지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변호사가 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그 문서의 타이틀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예를 들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계약서라고 쓰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요. 아니면은 실질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투자계약서가 맞는데, 대여금,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들도 있어요. 금전, 대차 계약서, 소비대차 계약서, 이런 식으로 막 적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타이틀을 따라갑니다. 안에 내용이 누가 봐도 이건 금전 소비대차인데 타이틀에 투자계약서라고 써있어. 그러면 무조건 투자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투자인데 안에 타이틀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써있어. 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타이틀을 따라간다. 그게 미국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체를 봅니다. 자, 이게 계약서라고 투자계약서라고 써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냥 한 달에 1년에 예를 들어서 5%씩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매월 10일날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금액에 대한 몇 %로 매월 받는다. 자, 이자죠.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 내는 이자를 생각했을 때 그게 이자예요. 자, 그런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딱 써있는데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산을 해서 그중에 몇 %를 나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건 투자계약서잖아요. 자, 왜냐? 이자는 무조건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특정 금액을. 그런데 투자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가 나면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대박이 터지면 나도 같이 큰 돈을 받는 거고, 아무 수익이 없어. 그럼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타이틀과 실체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의뢰인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어요. 이자를 많이 받는 거야. 근데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이 오고 간 금전 거래, 그러니까 이자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게 이제 오고 가는 그 내용과 그 계약서에 써 있는 그 안에 실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투게 된 거죠. 자, 뭐라 그랬어요?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준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몇천 %가 아니라 몇만 %가 될 수도 있겠죠. 완전 대박이 터지면.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 의뢰인은 이거를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몇 월은 아니면 몇 분기는 한 푼도 저쪽에 주지 않았던 거고, 만약에 이자라면 상대방이 너 왜 이자를 안 주니? 너 빌려간 돈
갚는 거 날짜 많이 남았다고 지금 이자도 안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의하거나 했을 텐데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고 계속 수익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거나 그리고 뭐 한 번 수익이 빵 터졌을 때 훅 목돈을 주고 또 수익이 낮을 때는 또 못 주고 아니면은 또 그만큼의 비율만큼의 금액을 준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정한 건 이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굉장히 의뢰인이 기뻐했죠. 그냥 다들 상담을 갔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24%를 초과했으면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상담을 받았었대요. 여튼 자, 금전 거래이고 이자라고 대충 얼버무려서 막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항상 이자가 아니다. 실체를 봐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항상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한다면 계약서와 둘이 주고받았던 금전 거래 내역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